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이요? 기본은 언제나 단순하죠. 주식을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르 빙빵뽕. 네,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잘 안 되잖아. 우선 여기서 주식을 더 싸게 산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 그냥 숫자만 바라봐서 주가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현재 10만원, SK하이닉스가 현재 20만원이라고 치면 원래 삼성전자가 10만원이니까 더 싸네? 풀매수 가자! 라고 생각하실 분들 없을 겁니다. 싸게 산다는 건 그 주식의 본래의 그 타당한 가격보다도 더 싸게 매입한다는 거죠. 이 본래의 타당한 가격을 그 주식의 올바른 가치라고 하면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 그 주식이 본래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싸게 산다는 것부터 어떤 게 싼 건지 이미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을 구경해 볼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김너굴 씨와 동물 친구들이 모여서 너굴전자라는 기업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 10명의 동물 친구들이 각자 1000만 원을 각출해서 총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장을 김너굴 씨로 앉혔다 치고, 김너굴 씨는 이 너굴전자의 소유권을 동물 친구들한테 나눠줬죠. 어떤 형태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식의 형태로요.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너굴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이 종이인 주식을 나눠드리겠어요 라고 해서 이 김너굴 씨가 동물 친구들한테 이 너굴전자 주식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너굴전자의 주식, 이 종이 쪼가리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10장을 다 모아서 1억이니까 한 장에 1000만 원입니다. 간단해요.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왔을 거야. 근데 이제 좀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가치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 너굴전자가 이제 1년 동안 뚝딱뚝딱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너굴전자가 돈을 벌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주가의 가치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너굴전자가 AI용 반도체도 만들고 개쩌는 메모리도 만들고 1년 만에 매출이 4천만 원이 만들어졌고 영업이익률 3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 너굴전자의 가치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너굴전자의 적정 주가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이 나왔으니까 요걸 토대로 영업이익을 계산해보죠. 영업이익은 매출액 곱하기 영업이익률이니까 4천만 원 곱하기 30%를 하면 영업이익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은 이 너굴전자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합니다. 그럼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너굴전자의 사업 가치를 구해서 진짜로 이 회사를 가치 평가해 보도록 하죠. 모든 사업의 핵심은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합니다. 보통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업이익의 약 20배를 곱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구하기도 합니다. 나름 제가 예시를 반도체를 만드는 너굴전자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20배 곱해 볼게요. 적정 시총인 영업이익 곱하기 20배, 1200만 원 곱하기 20배를 하면은 2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단 몇 가지 정보로만 너굴전자를 가치 평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창업했을 때하고 이 가치 평가를 하고 나서 너굴전자를 비교해 볼까요? 회사를 열 때만 해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돈 1억 원이 너굴전자의 시가총액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열심히 돈을 벌어보니까 더하기 영업이익 1200만 원 해서 실제로 너굴전자가 들고 있는 돈은 1억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치 평가란 걸 해서 새로이 너굴전자를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계산으로는 영업이익의 적절한 상수라고 가정했던 20배를 곱해서 적정 시총이 2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 시총을 계산해 봤으니까 이를 토대로 적정 주가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식을 보시면요, 저희가 추정했던 적정 시총 2억 4천만 원과 주식 발행수 10주를 가지고 그냥 나눠주면 되죠. 2억 4천만 원을 10장의 주식으로 나누면 주식 한 장당 2,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너굴전자의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너굴전자 창업했을 때까지만 해도 주식 가격이 한 장당 10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이 됐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건요, 가치 평가는 정답이 없는 추정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너굴전자를 성장주라고 가정해서 영업이익에다가 20배를 곱해서 적정 주가를 구했잖아요. 잠깐! 어째서 사업 가치가 영업이익의 20배가 되는 거냐구리? 이게 누구 맘대로야? 이렇게 영업이익에다가 특정 배수를 곱해가지고 적정 시총을 구하는 방법은요, 그냥 단순히 사업 가치를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편의상의 공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가 수익 비율 펄을 가지고 사용하죠. 영업이익에다가 특정 배수를 곱하는 거, 이 곱하는 배수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회사의 성장 가능성, 업계 평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배수는 아주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 배수는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보통은 10배, 20배, 30배 등 아주 다양한 값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배수는요, 10배 멀티플 매기면 얼추 성장이 둔화된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고요, 20배 정도 돼야 성장이 활발한 성장주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한테 적용시켜 볼 수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치도 정답이 아니라 대개 그럴 수 있다 라고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막 AI를 선도하는 기업에는 이 배수를 몇 배를 줘야 되냐, 모두가 그냥 머리 싸잡고 계산해보는 거예요. 가다듬어야죠. 이렇게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식이 과대평가됐는지, 내가 계산한 것과 비교해서 저평가됐는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다음으로는요,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요것도 겁나 쉬우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투자의 밑바탕이 되는 돈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1년 동안에 창출하는 돈의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식에다가 투자하면 연간 10% 정도는 수익을 날름 해먹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김너굴 씨가 100만 원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김너굴 씨는 이 돈을 딱히 뭐 쓸 데는 없고 어디다 투자하고 싶어. 그럼 김너굴 씨는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합니까? 몇 가지 옵션이 있죠. 안전한 정기예금에다가 갖다 박아놓는다, 아니면 뭐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주식 투자를 한다. 이 정도의 옵션이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투자법의 기대 수익률은 대충 몇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삼아 보면 대한민국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가 약 3.5%라는 통계를 봤을 때 예금은 얼추 기대 수익률 3.5%로 잡을 수가 있고, 김너굴 씨가 이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뭐 세를 놓는다던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6에서 9%의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금보단 더 세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연간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 수익률 10%로 잡는 거예요. 근데 연 10%? 난 좀 자신 없는데. 일단 일단 가보죠. 여기서 자산별 수익률의 차이는요, 위험의 크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이 자산이 앞으로 나에게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나면 얼마나 손해를 갖고 올 것이냐, 이런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위험이 크면 클수록 기대도 큰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어디에 투자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김너굴 씨가 너굴전자에 주식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김너굴 씨한테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순전히 너굴전자의 잘못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시장 자체의 침체가 와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뭐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될 일은 없지만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아주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위험에 대한 노출이 누적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인 김너굴 씨는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부담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굴전자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최소 수익률 10% 정도는 쳐줘야지. 이 정도야 타당한 수익률이지. 이렇게 비단 김너굴 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요, 10%의 기대 수익률이 얻어지는 수준으로 주가가 안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간단한 수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적정 주가 곱하기 기대 수익률은 매년의 영업이익입니다. 한번 이 수식을 적용시켜 볼까요? 또 너굴전자라는 기업이 있다고 치고 현재 주가가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너굴전자의 재물을 좀 살펴보니까 너굴전자의 주당 순이익이 10만 원이라고 해보고 기대 수익률 10%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너굴전자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계산식은 간단하죠? 적정 주가 곱하기 10%는 매년의 이익 10만 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요, 이항하고 해서
적정 주가는 매년의 이익에서 기대 수익률을 나누면 나오는 값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적정 주가는 1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너굴전자 주식의 가치죠. 뭐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해보는 거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100만 원이라는 적정한 가치보다 주가가 낮으면 매수, 높으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시를 너굴전자의 현재 주가가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가치 평가로는 100만 원이 뜨는데 현재가가 50만 원이야? 조금 싸네? 그러면 조금 매수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가치 평가라는 것엔 방법이 좀 많긴 하지만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특정 기업에다가 멀티플을 몇 배를 줘야 할지 혹은 기대 수익률을 몇 %로 잡고 계산을 해야 할지는 그 사람 몫이죠. 방법은 있지만 정확한 상수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킹론상으로 이렇다 요거고요. 실제로는 변수가 한가득이죠. 게다가 시장이 국장이다? 야, 요거 쉽지 않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고요. 그 방법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정한 기준을 잡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요겁니다. 만약에 기준점이 없다면 그냥 뭐 커뮤니티에 이거 회사 얼마 정도 갈 것 같냐,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계속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해보시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더 정확한 기준점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은 아이디어, 더 좋은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이니? 리뷰영이는 바보입니다, 바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